이걸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TV를 켰는데 갑자기 이런 속보가 나옵니다. 미국 경제에서 1조 달러가 사라졌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설명도 없이. 너무 거대해서 허구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이것이 당신의 삶, 그리고 세계 경제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악몽이 아닙니다. 이건 잠재적인 위기도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중국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수년간 주요 경제 강국 중 하나였던 중국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에 대한 모든 투자를 동결한 것입니다. 이 결정의 규모를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금융 조정이나 특정 정책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을 강타한 폭탄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무역전쟁이나 관세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파괴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필 지금 중국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건 미국과 세계 금융 강국 그리고 당신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이건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궁지에 몰린 나라의 절박한 반응도 아닙니다. 이건 전략적 조치입니다. 세계 경제가 끓어오르고 강대국 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한 이 시기에 중국은 미국의 가장 취약한 지점, 즉 외국 자본의 정통으로 일격을 날렸습니다. 미국처럼 무역, 산업, 금융에서 무적이라 여겨지는 나라가 외부 결정에 그렇게 취약할 수 있다는 생각, 어찌 보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죠.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2025년 3월 17일 중국의 외환관리국 세이프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 투자하지 않겠다. 단 몇 마디로 세계 최대 경제국의 기반을 뒤흔드는 반응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은 미국과 외국 자본의 관계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미국은 외국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자금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립적이라고 자부하는 미국 경제는 사실상 외국 자본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립적인 아메리카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얼마나 치명적인 환상이었는지 중국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본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때 성공 신화로 여겨졌던 경제는 절망적인 이야기로 변했습니다. 1조 달러가 하루아침에 증발했다는 사실이 주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단순히 주식시장의 하락을 넘어서 전반적인 금융구조, 일자리 창출, 부채 조달 능력 등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숫자를 봐야 합니다. 2018년 중국은 46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그 수치는 2억 달러로 급감했고 2025년 투자 동결 이후 그 수치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미국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철수를 의미합니다. 1조 달러라는 숫자는 상징이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에 보유했던 투자, 채권, 부동산, 주식을 모두 합친 총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그렇게 조용히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영향이 너무 크고 너무 빨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움직이지도 않았고 미사일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전략을 바꿨습니다. 투자를 끊는 방식으로 미국 경제를 흔들되 전면전 없이 스마트하게 공격한 것입니다. 왜 중국은 계속 미국에 투자하지 않고 이런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직접 충돌 없이 약화시키는 전략에 있습니다. 핑 대학의 장 카이다오 교수는 이를 금융적인 넉다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알도 없이 미국을 무너뜨리는 지능적 한 수였던 겁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외국 자금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입니다. 이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수조 달러에 이르는 외국 자본 덕분에 주식 시장을 유지하고 국가 부채를 감당하며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흐름이 끊기면 미국은 내부 조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점이 등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내세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관세와 무역 제한을 통해 미국을 보호하겠다는 전략이 오히려 미국 경제를 외국 자본에 더 깊이 의존하게 만든 셈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지적합니다. 자립을 주장하며 만든 정책이 오히려 더 큰 불안정성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요? 답은 단순하지만 무섭습니다. 외국 자금이 없다면 미국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미국은 311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 돈을 받았습니다. 이 자금은 단순한 금융 거래가 아니라 공장, 스타트업, 부동산 등에 쓰이며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을 촉진하며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이 멈췄습니다. 중국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중국은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모든 투자를 중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타격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미국 내 주식, 채권, 부동산, 투자에 배분되어 있던 1조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단지 중국의 자본만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얽혀있던 투자 네트워크 전체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중국의 미국 내 자산은 제로가 되었고 갑자기 미국 경제를 지탱하던 자본이 증발한 듯 보였습니다. 그 충격은 즉각적이고 깊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가? 이게 미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겉보기에 가장 강력하고 자립적인 경제를 가진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대외 투자 없이는 인프라 유지도, 공공적자 재정도, 금융시장 활성화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성, 이것이 미국의 치명적 약점입니다. 스스로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국가는 더 이상 내부 역량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구조로 변해버렸습니다. 중국이 투자를 중단함으로써 전 세계에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외국 자본 없이는 미국 경제는 기존 방식대로 작동할 수 없다. 지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일상엔 어떤 영향을 줄까?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작은 현실들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슈퍼마켓이나 전자제품 매장을 방문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른 거 느끼셨죠? 하지만 그 원인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가격 인상의 배경에는 외국 투자 중단의 여파가 있습니다. 전자기기부터 생필품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는 외부 자금의 지지를 잃고 지금은 가격 상승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볼까요? 전자제품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전엔 고민 없이 구매하던 텔레비전이나 전자레인지 같은 제품이 지금은 훨씬 비쌉니다. 그 이유는 외국 자본 부족입니다. 미국 제조업체는 생산을 확장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외국 투자가 끊기면서 조달 비용이 치솟았고 그 부담이 소비자, 바로 당신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 동네의 작은 옷가게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떠올려 보세요. 이들은 외국 자금으로 유지되는 저금리 환경과 융자 조건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시장 내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금리가 오르며 이들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그들은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우리는 단순한 상품이나 서비스에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특정 사례가 아닙니다.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을 봅시다. 해외 부품에 의존하고 있는 이 산업은 자본 부족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신차 가격은 물론 중고차 시장까지 영향을 받아 차량 가격 전반이 상승합니다. 나는 새 차 안 사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차조차 비싸지는 세상, 바로 이 상황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소비자나 자영업자만의 문제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일자리 창출에도 타격이 갑니다. 미국 산업은 새로운 고용을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투자 중단으로 자금줄이 마르면서 신규 채용은 줄고 확장 계획은 지연되며 일부 기업은 해고까지 단행하게 됩니다. 이미 임금 불평등과 코로나 이후의 회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건 노동계층을 직접 겨냥한 타격입니다. 자, 다시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기초 생필품 가격이 올랐다는 것 이미 체감하고 계시죠? 인플레이션 상승, 실질 소득 정체, 이 모두가 자본 부족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사실 미국이 그동안 외국 투자를 통해 경제를 지탱해왔다는 사실을 시장조차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자금을 철수하자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는 보통 사람들, 바로 당신과 내가 그 비용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지난 10여 년간 세계 현실을 무시한 경제 정책의 결과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도널드 트럼프가 주창한 이 슬로건은 경제 고립이라는 착각을 심어주었고, 그 결과 미국은 금융동맹국과의 연결을 끊고 스스로를 위험한 취약지대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고립이 자립이라는 착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026년까지 재융자해야 할 기업 부채만 무려 4조 달러.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가 없다면 미국은 유동성 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자금 지원 없이 금리는 폭등할 수밖에 없고, 기업과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이미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 경제에서 부유층은 여전히 번영하지만 중산층과 서민층은 더욱 고통받게 됩니다. 신용 비용이 오르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도 오릅니다.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직원을 해고하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물가 상승에 비해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며 삶의 질은 급속히 하락합니다. 처음엔 일부 금융 엘리트의 문제처럼 보였던 것이 곧바로 고용 위기, 생활비 위기, 경제 안정성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하게 될까요? 평범한 노동자, 이미 생계에 허덕이는 수많은 가정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돈을 더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을 찍는다는 건 곧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급등한 인플레이션은 바로 그 전략의 결과입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국내 자본의 부족,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가격은 폭등했고 달러의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가정은 식품과 전자제품 같은 생필품에 연간 $1,000 이상 더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미국 노동자의 구매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더 이상 물건을 살 수 없고, 가정을 부양할 수 없고, 집을 유지할 수 없으며 빚을 갚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 사회적 여파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위기가 다른 나라들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경제가 쇠퇴하면 글로벌 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위기는 더욱 증폭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고립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한때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미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의 정치 경제적 결정에 흔들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미국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진실은 명확합니다. 글로벌 시대에서 어떤 나라도 혼자 번영할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는 거대한 시계처럼 서로 연결된 시스템이며 하나의 톱니바퀴가 멈추면 전체 흐름이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 흐름을 따라오셨다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역사상 결정적인 순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와 경제의 결정이 얼마나 쉽게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궁금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경제적 전환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해주세요. 우리 경제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중심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 반전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2024년 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해 중국은 미국 국채를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7억 달러 규모의 채권이 매각되었고 중국의 총 보유액은 756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처음엔 흔한 포트폴리오 조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크고 정교한 전략의 첫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략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더 과감했습니다. 중국 은행들은 미국 금융기관과의 달러 거래를 종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민감한 신경을 정통으로 끊어버린 조치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미국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의존도 자체를 줄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아는 사람에게 이건 규모 8의 지진과 같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상은 모든 것을 달러 중심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석유, 외채, 원자재, 국제 계약, 은행 간 거래, 달러는 세계 경제의 피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자금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제부터가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HSBC에서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단순히 자금을 본국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국채, 동남아시아의 인프라 사업, 아프리카의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동유럽의 기술 파트너십에 자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국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 외교 정책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국가들이 이제는 중국 자본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50억 달러가 리야드, 베이징, 싱가포르가 공동 운영하는 기술 펀드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상태로 접어든 바로 그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왜 미국에서 멀어지는 것일까요? 그 답은 불편하지만 명확합니다. 불안정성. 전 세계는 워싱턴이 주도하는 관세 인상, 공격적 언사, 예측 불가능한 정책, 외교적 고립을 점점 더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나라였던 미국의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깨지면 자금도 떠납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를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펀드 중 하나인 이곳은 최근 몇 달간 미국 기술 기업에서 10억 달러를 철수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규제 불확실성. 하지만 그 이면의 진짜 메시지는 미국은 이제 투자하기에 너무 위험한 환경이다. 일본은 어떨까요? 아시아 최대의 연금 펀드는 미국 부동산에 대한 노출을 30% 줄였습니다. 이유는 미국 주요 은행들이 신용등급 강등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알고 있고 세계가 외면하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국이라는 금융거인이 점점 더 국내 자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금리를 끌어올리고 신용을 약화시키며 생산성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다방면에서 영향력을 확대 중입니다. 동남아 파트너들과의 자국 통화 기반 대출, 위안화 기반의 국제 결제 플랫폼 개발 등 중국은 미국이 잊어버린 진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경제력은 강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 예측 가능성, 안정성을 바탕으로 구축되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의 유일한 별이었던 달러가 흐려지고 중국은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바라던 대안, 하지만 감히 선택하지 못했던 대안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세계 국가들이 달러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 거래하기 시작하면 미국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정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미국의 금융 패권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초강대국이 자본을 끌어들이는 능력을 잃는 순간 세상의 룰을 정하는 힘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계는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이름들과 함께 사실을 직시합시다. 중국이 투자를 동결한 지난 석 달 동안 미국 펀드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무려 120억 달러. 맞습니다. 120억 달러. 한 국가 전체의 국내 총생산 GDP에 맞먹는 규모가 미국의 금융시장과 자산에서 증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출은 단순한 공포심의 반영이 아닙니다. 시장 논리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 기억하시죠?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신중한 펀드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최근 미국 기술기업에서 10억 달러를 철수했습니다. 이유요? 규제 리스크. 다시 말해 미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너무 불안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월스트리트의 고층 회의실을 벗어나 당신이 매일 이용하는 기업들, 당신이 소비하는 브랜드들의 상황을 봅시다. 2024년 미국 기업들은 430억 달러에 달하는 정크본드 고위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절박한 조치였죠. 그 이자율은 얼마였을까요? 평균 2.6%. 비교해 봅시다. 2022년 같은 종류의 채권 이자율은 2.2%였습니다.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이미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100만 달러를 빌릴 때마다 연간 거의 10만 달러의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전 산업계에 걸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기술, 의료, 식품, 운송, 엔터테인먼트 등 미국 사회의 핵심 인프라를 구성합니다. 이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경제 전반이 흔들립니다. 자본 조달은 더 어려워졌고 위험은 커졌으며 신용 접근성은 보이지 않는 함정처럼 닫혀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 남부에 있는 한 병원 체인은 원격 진료와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해 진행하던 현대화 사업에 유럽 펀드에서 오기로 했던 7천만 달러의 자금을 잃었습니다. 이유요? 제재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정한 미국의 세금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의 환자들은 여전히 긴 대기줄, 느린 진단, 열악한 접근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의료 시스템에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습니다. 항상 글로벌 자본의 자연스러운 목적지였던 미국이 이제는 최소한의 매력조차 유지하려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수년간의 보호무역 정책, 중국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반이민 발언과 무역전쟁 위협,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명백하고 측정 가능하며 파괴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신뢰의 붕괴는 단지 그래프나 회계표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는 전화, 체결되지 않는 계약, 보류되는 프로젝트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연쇄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신용을 잃은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생산이 줄면 고용을 줄이며, 해고되면 소비는 감소하고,
소비가 줄면 GDP가 둔화되며 GDP가 둔화되면 신용평가기관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면 사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통계는 이겁니다. 2025년 말까지 미국은 무려 4조 달러에 달하는 기업 부채를 재융자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채무예산입니다. 그런데 외국 투자자 없이 이 재융자를 오직 내부 자금으로 감당해야 한다면, 그리고 현재처럼 금리가 치솟은 상황에서라면 그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 중산층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수십 년간 번영과 안정의 상징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스스로 한 약속을 집어삼키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결제 불가능한 청구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치적 결정의 얽힘, 무역전쟁, 그리고 미국은 고립돼도 괜찮다는 환상. 그 대가가 이제 도착했고 그 비용은 평범한 시민이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갑을 가장 아프게 하는 숫자들부터 봅시다.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에 대해 50%의 관세가 부과된 이후 물가는 즉각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BLS에 따르면 2025년 첫 석 달 동안 가전제품 가격은 평균 23%나 올랐습니다. 냉장고, 오븐, 세탁기, 한때 중산층의 기본 소비재였던 제품들이 이제는 일부 지역에서 사치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수입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생산 전반에 걸친 지진파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운송비는 오르고 재고는 줄고 소매업체들은 마진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월마트와 타겟 같은 대기업은 2025년 1분기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발표했고 그 결과 인력 감축, 영업시간 단축, 인프라 투자 중단 등이 이어졌습니다. 붕괴는 조용히 번져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걸 모르고 있는 걸까? 해결책은 없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도 내부 경제는 괜찮을 거라 믿은 전략적 착각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공장을 본국으로 되돌리고 내부 생산을 장려하고 외부 의존을 줄이자는 전략은 서류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산업 체인을 재건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고 막대한 자본과 안정이 필요한데 현재 미국은 그 어떤 것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과정을 가능하게 만들 자본이 없습니다. 국제 신뢰가 무너지며 외국 자금이 빠져나갔고 미국 기업들은 이제 저금리 대출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융 비용은 폭등했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무산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예를 들어보죠. 미시간에 건설 예정이었던 8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메가 공장, 연방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그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네바다의 30억 달러 규모 로보틱스 센터도 취소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초기 자금을 댔던 중국과 대만의 투자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규제의 불확실성, 적대적 수사, 정치적 리스크가 미국 성장에 대한 투자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산업 재건의 기둥들은 세워지기도 전에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이 미국 중산층은 계속해서 시스템에 이빨에 갈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정체되고 소비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고기를 통조림으로 바꾸고 여가를 줄이며 여행을 취소하고 월세를 재협상하고 있습니다. 전미소매협회 NRF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평균 소비자는 의류, 전자제품, 생활용품에 1950달러를 더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대다수 가정의 예산을 파괴하는 금액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난 몇 달간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결정을 재정적 공포를 기반으로 내렸는지, 다음 달로 미룬 청구서, 늘어난 할부 개월수, 포기한 소비들.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직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시스템이 질식 직전까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경제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충격이 뒤따릅니다. 스트레스, 불안, 약물 사용, 이혼, 정신건강 문제 증가는 이미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승이란 믿음 위에 지탱되어 온 감정적 안정감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미래에 대한 신뢰의 붕괴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지진처럼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아니라 차근차근 해체되고 있는 환상입니다. 아직 길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재건의 여지는 있습니다. 아직 대화를 원하고 미래를 논의할 준비가 된 지도자들이 존재합니다. 아직도 수조 달러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떠돌며 예측 가능성, 지혜, 목적을 갖춘 국가를 찾고 있습니다. 세계는 미국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고립되고 적대적이며 벽과 위협으로 가득 찬 낡은 미국의 버전과 더는 마주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지구촌이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건 브레튼 우즈 체제를 설계하고 유럽 재건을 도우며 과학과 용기, 창조적 자유의 상징이었던 미국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 모두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입법자나 대통령만의 몫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거리의 시위에서, 바이럴로 퍼지는 게시물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속에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는 결국 그 사회의 정신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구할 수 있는 것을 살리고 싶다면 책임 전가의 문화가 아니라 재건의 용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시리즈를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다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다뤘던 것은 단순한 무역 수지나 외교 동맹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진짜 주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면 없이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세상이 요동치는 그 순간에 한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몰락이 시작되기도 부활이 시작되기도 한다는 사실에 대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함께 본 당신에게 하나의 직접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제국이 다시 흔들릴 때 당신은 스스로의 무게를 지탱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또다시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릴 건가요? 이 시리즈가 당신을 자극했다면, 자동 조종을 끄게 만들었다면, 이전에 멀게 느껴졌던 것을 이제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을 활성화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에게 이 내용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들려주세요.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건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함보다 깨어있는 의식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성찰의 공간으로 이곳을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